4과목 CNC 공작법 및 안전관리입니다. 41번 완전 윤활 또는 후막 윤활이라고 하며 슬라이딩 면이 유막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윤활 방법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막에 의해 완전 분리되어 균형을 이루는 윤활 방법은 유체 윤활입니다. 2번의 유체 윤활인데요. 말 그대로 유체 윤활은 다른 말로 완전 윤활 또는 후면 윤활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불완전 윤활도 있지 않을까요? 불완전 윤활은 여기 1번의 경계 윤활이 바로 불완전 윤활입니다. 방막 윤활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찰로 인한 온도 상승, 점도가 하락해 유압만으로는 하중 지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경계 윤활입니다. 3번의 극압 윤활은 온도 상승으로 유막이 완전 파괴되고 금속 접촉이나 녹아 붙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극압 윤활이 되겠습니다. 4번의 고체 윤활은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 윤활법입니다. 이 고체 윤활이란 것은 사용이 안 됩니다. 42번 축을 가공한 후 일정한 치수 내에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고자 한다. 가장 적당한 게이지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축을 가공했기 때문에 축의 치수를 재는 게이지를 넣어야겠죠. 바로 1번 스냅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냅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말 그대로 외경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이지입니다. 여기 축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 축의 치수를 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축을 가공한 다음에 축이 정밀하게 가공되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냅 게이지죠. 그러면 구멍이 정확하게 가공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거일까요? 바로 2번의 플러그 게이지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바로 플러그 게이지인데요. 안찌름을 측정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구멍에 넣은 다음에 구멍이 정확히 가공되었는지 정확한 치수인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바로 플러그 게이지입니다. 3번의 태보 게이지 또한 안찌름, 구멍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요. 4번의 센터 게이지는 공작물의 중심의 위치, 바이트의 날끝 각 등을 검사하는 게이지가 바로 센터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43번 CNC 선반에서 3초 동안 이송을 정지하고자 한다. 안에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먼저 정지를 할 때 사용하는 G코드는 G04가 되겠죠. G04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G04 뒤에 총 3가지의 코드가 올 수 있는데요. X, U, P가 올 수 있겠습니다. 먼저 X랑 U 같은 경우에 3초 동안 이송을 정지한다고 하면은 X 다음에 3만 오면 됩니다. U 또한 뒤에 3초이기 때문에 3만 오면 됩니다. 하지만 P 같은 경우에는 3초이기 때문에 3000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랑 U 같은 경우에는 3만 딱 오면 되는 것에 반해 P는 3000이 와야 되기 때문에 P가 좀 더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2.5초라고 해봅시다. 2.5초 동안 이송을 정지시킬 때 X 같은 경우에는 X 2.5, U 같은 경우에는 U 2.5라고 쓰는데 P는 P 2500을 써주어야겠죠. 이렇게 XUP 뿐만 아니라 G04를 통해서 사용된다는 것까지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P를 제시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CNC 공작기계 가공에서 유의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소수점 입력 여부를 확인한다.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소수점 입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G04, X3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 X3.7이라고 쓰면은 잘못된 거겠죠. 이렇게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지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좌표계 설정이 맞는가 확인한다. 당연히 좌표계 설정이 맞는지 당연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보안경을 착용한다. 보안경이 필요한 이유는 칩이 가공하면서 눈에 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칩이 눈에 튈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실명 등의 손상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꼭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4번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실습을 할 때 항상 작업복, 작업화, 보안경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만 하겠습니다. 45번 CNC 서버 기구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CNC 서버 기구 형식은 총 4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개방형, 그 다음에 개방형, 폐쇄형, 그 다음에 반폐쇄형,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전혀 없는 오픈 루프 방식을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차가 발생해도 이렇게 모터가 돌아갈 때 당연히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만큼 가공해야 되는데 실제 5.07만큼 가공되면은 0.07만큼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오차를 줄여야만 하는데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이 오차에 대해서 줄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이 없기 때문이죠.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등에 직선자를 부착해서 위치 검출한 다음에 피드백하는 것이 바로 폐쇄형 방식입니다. 반폐쇄형은 위치 속도의 검출을 서버 모터 축이나 볼 나사의 회전 가구로 하는데요.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 여기 볼 나사들이 있죠. 이 볼 스크류라고 해서 볼 나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나 또는 여기 서버 모터가 있는데요. 서버 모터 이 축의 회전 각도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반폐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형은 폐쇄형과 반폐쇄형의 장점만을 다 따와가지고 만든 방식이 하이브리드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총 4가지가 있다는 것 꼭 알아두어야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반개방형이 되겠습니다. 반개방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46번 머신 센터 프로그램에서 그림의 A에서 B로 가공할 때 프로그램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1, 2, 3, 4번 모두 G90이란 것과 G03이란 코드를 쓰고 있죠. G90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령을 의미를 하고요. G03은 원호 보관, 반시계 방향으로의 원호 보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G90, G91, 그 다음에 G00부터 해서 G04까지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G90, G03이란 뜻은 절대 지령,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말 그대로 A에서 이렇게 B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A의 좌표는 15,5고 B의 좌표는 5,15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가공을 하면은 X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고 써야만 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X5, Y15라고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B점의 좌표를 써줬죠. B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J-10이라고 되어 있는데 J-10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죠. R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면은 작은 원으로 도는 것, 마이너스면 큰 원으로 도는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J 같은 경우에는 R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I, J, K라고 해서 I는 X좌표, J는 Y좌표, K는 Z좌표를 의미하는데요. 원호의 중심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I, J, K 좌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원의 중심이 A점에서 위로 10만큼 올라와 있죠. 그래서 J-10이 아니라 그냥 J10을 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바르지 못한 내용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X5, Y15 잘 써줬죠? 추가적으로 R-10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조그맣게 돌 수 있는 거, 크게 돌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돌 수 있는 R-10을 정확하게 잘 써주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X-10, Y10, J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X 좌표가 마이너스 10으로 이동을 하고 Y 좌표가 플러스 10만큼 이동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J10만큼 써줬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되겠죠. 4번 또한 X가 마이너스 10으로 이동을 해주고 Y가 10으로 이동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원은 큰 원으로 돌았다 이것을 의미하면서 마이너스 10을 써줬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J-10이라는 잘못된 것을 써준 1번입니다. 47번 CNC 선반에서 그림과 같이 지름이 40mm인 공작물을 G96, S314, M03 블록으로 가공할 때 주축의 회전수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축의 회전수를 N이라고 하는데요. N이 말 그대로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식을 활용해 봅시다.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공식이 있겠죠. 추가적으로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이란 공식 또한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먼저 지름 40mm란 걸 줬는데 여기 아래 공식은 지름 D가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공식이 아니라 위의 공식을 이용해 줄 겁니다.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절삭 속도는 314 S314이기 때문에 절삭 속도는 314가 되겠고요. 314는 1000분의 3.14 곱하기 40 곱하기 n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한 값은 n이 약 25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을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CNC 프로그램에서 보조 기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조 기능을 의미하는 코드는 M이 되겠죠. 먼저 M05, 1번 M05는 주축의 정회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M05는 주축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2번 M03은 주축의 역회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주축의 정회전을 의미합니다. M02는 프로그램의 시작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끝을 의미하고요. M00은 프로그램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이죠. M00은 프로그램의 정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M 코드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가지 M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들은 좀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8개 정도까지는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49번 CNC 공작기계가 자동 운전 도중에 갑자기 멈추었을 때의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 비상전지 버튼을 누른 후 원인을 찾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갑자기 멈추었기 때문에 현재 위험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오류가 발생했을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서 기계를 아예 정지시킨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죠. 2번 프로그램의 이상 유무를 하나씩 확인하여 원인을 찾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어디가 이상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찾는 것이 원인을 찾는 맞는 방법이겠죠. 3번 강제로 모터를 구동시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강제로 모터를 구동시키게 되면 다시 이 오류가 난 상황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4번은 화면상의 경보 내용을 확인하는 원인을 찾는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머신잉 센터 프로그램에서 F200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머신잉 센터 프로그램의 F200 같은 경우에는 앞에 G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 G94와 G95의 구별법입니다. G94 같은 경우에는 분당 이송이라고 해서 미리, 미터, 퍼, 미닛, 분당 몇 미리만큼 이동하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회전당 이송이라고 해서 G95는 미리, 미터, 퍼,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1회전당 몇 미리만큼 이동을 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94이기 때문에 정답은 미리미터 퍼 미닛을 띄고 있는 3번이 되겠죠. 이 G94, G95 같은 경우에는 미닛과 레볼루션으로 쉽게 이해하고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51번 CNC 선반에서 나사의 호칭 지름이 32mm이고 피치가 1.5mm인 두 줄 나사를 가공할 때 이송량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송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피치 곱하기 줄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공식이 여기 나와 있는 리드수는 줄수 곱하기 피치 n 곱하기 p입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줄수 두 줄 나사 곱하기 피치 1.5 해서 3이란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가끔 출제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52번 밀링 가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윤활 부분에 적정량 윤활유를 주입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2번 측정기 및 공구를 작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링 머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는 다른 공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밀링을 가공할 때 공작물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절상 날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페이스 커터나 엔드밀이 돌아가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공구나 높이가 높은 공구를 놨다가 이 커터 날과 딱 맞게 되는 순간 이것이 팍 하고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구를 맞은 사람은 크게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는 절대 다른 공구를 올려놓아선 안 되겠습니다. 3번 밀링칩은 예리함으로 직접 손을 대지 말고 청소용 솔등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칩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이런 걸로 제거를 해도 되겠습니다. 4번 정면 커터로 가공할 때는 칩이 작업자의 반대쪽으로 날아가도록 공작물을 이송해야겠죠. 칩이 작업자 쪽으로 날아오면 작업하는 사람이 가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날아가도록 이송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그림과 같이 M10 탭 가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자 한다. 가로 속에 차례로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단 M10 탭의 피치는 1.5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탭 가공에 대한 코드가 어떤 것이냐 인 것만 알고 있어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앞에 들어가는 N10, N20 이거는 그냥 작업 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N10이 제일 먼저고 N20, N30 이런 순으로 내려오겠죠. 말 그대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N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뒤를 보아야겠는데요. 두 번째 줄에 빈칸의 뒤에 M03 같은 경우에는 앞의 문제에서 보았듯이 주축 정회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로에는 회전 속도가 몇이냐 라는 것을 써주어야겠는데요. S 몇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탭 가공 같은 경우에는 S300 정도 가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번의 S300이 적합하긴 하지만 탭 가공이 무조건 300이 아니라 뭐 200도 될 수 있고 40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한번 보고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번째 줄의 빈칸 같은 경우에는 G90, G99, 괄호, X20, Y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G90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령이고 G99는 고정 사이클 알점 복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맞는 코드가 바로 우리가 가공해 주어야 할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릴 가공을 하게 되면 이 빈칸에 G81이 들어가고요. 카운터 보링은 G82, 그 다음 심공 드릴은 G83, 그 다음에 탭 가공은 G84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탭 가공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답은 G84가 들어간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 가공에 대한 코드가 어떤 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좀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CAD/CAM 시스템의 출력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출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밖으로 나타내는 장치를 의미하죠. 대표적인 것이 모니터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1번 모니터. 말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출력 장치입니다. 2번의 라이트 펜은 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력하는 장치가 되겠죠. 라이트 펜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입력시키기 때문입니다. 3번 프린터 또한 출력 장치 중 하나고요. 4번의 플로터는 큰 프린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CNC 지령 중 기계 원점 복귀 후 중간 경유점을 거쳐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는 준비 기능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드를 알아야겠는데요. 1번의 G27은 원점 복귀 체크를 의미하는 코드고요. G28 같은 경우에는 원점으로 자동 복귀를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G29는 원점을 찍고 자동 복귀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G28과 G29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G28은 원점으로 자동으로 복귀를 하는 것, 그리고 G29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찍고 자동 복귀를 하는 것, 이것을 잘 구분하고 암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은 CNC 선반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코드가 짧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G50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 좌표계 설정, 주축 회전, 최고 회전수 설정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거 오타 같네요. 두 번째는 X가 아니라 Z 같습니다. G50, X150, Z100 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작물의 좌표계를 X150, Z100, 150, 100으로 설정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T03, 3번 공구를 사용하고 이 3번 공구의 회전 속도는 2000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네요. 그리고 G96, S150, M03 같은 경우에는 주축 회전수를 150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문제를 봅시다. 1번 G50은 좌표계 설정을 뜻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X150, Z100은 기계 원점부터 바이트 끝까지의 거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G50에서 좌표계 설정을 G코드로 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X와 Z 같은 경우에는 X150, Z100이란 좌표계를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S2000 같은 경우에는 주축의 최고 회전수 3번 공구의 주축 최고 회전수를 2000이다 라고 설정해 준 것이 되겠고요.
4번의 S1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삭 속도가 150이다. 그리고 절삭 속도가 150m/min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7번 다음과 같은 CNC 선반 프로그램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N이 어떤 걸 의미한다 했죠? 그쵸. N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G90 같은 경우에는 내외경 절삭 사이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외경으로 일단 절삭을 할 거고요. X50Z-100이란 것은 X50Z-100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10이란 것은 이렇게 반경 10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F0.2는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 G90은 내외경 절삭 사이클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2번 테이퍼 절삭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이퍼 절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N32 블록에서도 사이클이 계속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G90을 한번 던져 놓으면은 G를 다시 써주지 않는 이상 G90이 쭉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 내외경 절삭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외경 절삭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좀 잘못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X50에서 X54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좀 더 작은 치수에서 큰 치수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외경이라고 하면 이 외경의 작은 치수에서 큰 치수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내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X50 지점에서 X54 지점으로 이렇게 점점 넓혀 나가면서 구멍의 크기를 키우는 내경 절삭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CNC 공작기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경우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CNC 공작기계는 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CNC 공작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부품 형상이 복잡하고 다품종, 여러가지 품종, 소량 생산, 조금만 생산, 말 그대로 부품 형상이 복잡한데 여러가지 품종을 조금만 생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아주 적합한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 정확한 거리의 이동이나 공구 고정 시에 사용되며 현 위치가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좌표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상대 좌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 좌표계는 현재 위치가 기준점이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상대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절대 좌표계와 상대 좌표계가 있습니다. 절대 좌표계는 절대적인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동했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상대 좌표계는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점에 x 0점이 있는데 현재 이 좌표계가 있는 지점이 x10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절대 좌표계와 상대 좌표계를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절대 좌표계로 x5만큼 이동을 하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x10에서 x5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절대 좌표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점, x5라는 절대적인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상대 좌표계 같은 경우에 x5로 이동을 하라고 하면 x5만큼 현재 x10에서 x5만큼 이동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x15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대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XO 위치를 판단을 하는 것이냐, 혹은 상대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동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냐, 그래서 절대 좌표계와 상대 좌표계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계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제작자가 처음부터 정한 좌표계를 기계 좌표계라고 하고요. 공작물 좌표계는 주로 절대 좌표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공작물 좌표계입니다. 기계 원점 좌표계는 기계가 처음부터 가진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로서 기계 좌표계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0번 머시닝 센터에서 그림과 같이 1번 공구를 기준 공구로 하고 G43을 이용하여 길이 보정을 하였을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G43 코드는 공구 길이 보정 플러스 방향이란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구가 기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공구의 치수는 100입니다. 그에 반해 2번 공구와 3번 공구를 보도록 합시다. 2번 공구는 75로서 마이너스 25만큼이 보정되어야겠고요. 3번 공구는 120으로서 플러스 20만큼이 보정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 공구는 마이너스 25 보정, 3번 공구는 플러스 20 보정이란 것이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2번 공구의 길이 보정값은 75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2번 공구의 길이 보정값은 마이너스 25이다.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공구의 길이 보정값 120, 45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플러스 20이다 라고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세운 다음에 이 기준에서 얼마만큼 줄었는지 얼마만큼 늘었는지만 체크하게 되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